안녕하세요, 까시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건물 사진이 있고, 건물 사진에 올릴 채널 사인이라고 하는 간판의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진이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지금 이 간판은 위에 있는 간판 형태인데, 이거를 이제 바타입 채널 사인이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바가 한 대략 두께가 여기서 봤을 때는 한 15cm 정도 될 것 같아요. 두께가 15cm 정도 입체감이 있는 두께. 그 높이는 한 25나 20 정도? 뭐 30 정도 될 수도 있겠고요. 정확한 사이즈는 당연히 제가 모르죠. 이런 판이 이렇게 가로 길게 지나가고 그 위에 또 알루미늄 채널로 접은 이런 로고와 글씨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채널 문자인데 내부에다가 LED 조명을 넣고 앞부분에는 PC라고 하는 폴리카보네이트 아크릴 비슷한 거예요. 백색, 유백색 아크릴 비슷한 건데 그런 것을 얹고 그 위에다가 시트지를 이렇게 커팅해서 붙입니다. 조명이 안에 내부에 이제 LED 조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자, 요런 갈바 채널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어둡게 보이고 문자 채널 앞부분은 빛이 투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밝게 보입니다. 글씨 부분 앞면이죠. 옆부분은 투과가 안 돼요. 이런 간판은 좀 고급 간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그냥 판유형 간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시공도 쉽고 출력도 쉽고요. 이제 플렉스라고 하는 유연성 원단 위에다가 잉크로 이제 실사기로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일러스트에서 디자인한 작업물을 그대로 출력을 해가지고 그냥 판을 씌우는 거예요. 씌우고 마감을 해서 벽면에다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옆면은 대략 25cm 정도 되는 두께의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는 이제 형광등이 들어가죠. 보통 형광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보게 되면 판 전체가 조명을 받아가지고 밝게 빛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런 간판 종류까지 설명을 드린 거는 제가 지금 간판 위에다가 사진 위에다가 올릴 간판이 위와 같은 채널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진 위에다 얹게 되면은 사진이 왜곡이 돼 있죠. 방향이 시점에 따라서 이렇게 왜곡이 자연스럽게 지게 되는데 위에다 얹었을 때 원근감도 표현을 해줘야 되고 이 뒤에 있는 바와 그 위에 올라오는 이 문자와 로고의 입체 두께도 어느 정도 표현을 해줘야지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간판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이런 간판을 사진 위에다가 얹는 작업을 보여드릴 건데 이 주 작업이 포토샵에서 작업을 합니다. 일러스트에서 간판을 그렸다고 치면은 포토샵으로 넘겨서 포토샵에서 사진과 합성을 하게 되는데 일러스트에도 자유변형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유변형 도구가 있는데 이게 사용하기가 그다지 편리하지가 않아요. 자, 일단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간판을 넣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요만큼입니다. 네. 자, 이런 걸 넣을 때 지금 이거는 완전한 이렇게 네모난 사각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기준점을 좀 잡아줄게요. 이 높이를 대략 이제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여기 만들어져 있는 채널은 높이가 대략 한 60에서 70 정도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테두리를 하나 주겠습니다. 네. 요걸 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으로 묶었어요. 일단 일러스트에서 얹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자, 이렇게 얹어 놓고 자, 이것을 여기에다 맞춰 가지고 원근감을 한번 조정을 해 볼게요. 자, 자유변형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요.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유변형 도구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크기 조절하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해보면은 가로 세로로 이렇게 비율이 조정이 됩니다. 여기다 이제 왜곡을 줘야 되는데 왜곡 주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키보드에 컨트롤을 써서 하는데 일단 주의할 점은 마우스로 꼭지점을 클릭을 한 후에 컨트롤을 눌러야지 된다는 거예요.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드래그 마우스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은 마우스 커서가 이같이 바뀝니다.
이제 잡아 끌면 이렇게 왜곡을 줄 수가 있죠. 자, 한쪽 부위를 지금 이 코너에다 지금 맞췄어요. 맞췄는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은 개체를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 상자가 네모난 형태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테두리와 이 꼭지점 사이에 이만큼 공간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 윗부분도 지금 여기 이만큼 벌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더 조정을 해볼게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의 컨트롤 누릅니다. 그리고 약간 옆으로 잡아 끌어줘야겠죠. 이쪽도 약간 위로 올려줘야 되는데요. 클릭을 하고 키보드의 컨트롤을 누르고 위로 조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입힐 수는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 입체 효과를 주는 부수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포토샵하고는 작동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틀려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사진에서 이 붙이는 면적 쪽은 그다지 왜곡이 심하지 않은 정도라 이렇게 몇 번의 조정만으로 이렇게 입혔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쪽 면 있죠, 이렇게 왜곡이 심한 경사면에다가 이걸 올린다고 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유변경 도구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나타나는,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핸들이 있는 테두리가 오브젝트의 꼭지점에 딱 맞닿아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거를 다시 이런 쪽으로 축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자, 밑에 부분을 축소하게 되면은 윗부분도 따라오게 됩니다. 예. 지금 윗부분을 위로 끌어올리면은 밑에 부분도 이렇게 같이 따라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을 하려면은 몇 번을 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잘 이해가 가실라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포토샵에서 한번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토샵에서는 굉장히 쉽게 모서리만 맞춰주면 되는데요. 자, 일러스트에서 컨트롤 C로 클립보드로 복사하는 오브젝트를 포토샵에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붙이기 대상자가 나오고 픽셀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스마트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자유 변형 도구가 아마 안 먹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레스토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픽셀로 불러드립니다. 확인 하면 이렇게 붙는데, 사이즈를 일단 조정해서 엔터를 쳐서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크기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일러스트하고 다른 점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일단 오른쪽 하단에 꼭지점을 지금 맞췄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자유 변형을 해줍니다. 포토샵에서도 자유 변형 도구를 이용을 해서 사이즈를 조정을 할 때, 디스토트를 적용을 할 때는 이게 꼭지점을 조정할 때 마찬가지로 키보드 컨트롤을 누르고 해야 돼요. 근데 일러스트처럼 컨트롤을 마우스 클릭 도중에 누르는 건 아니고요. 컨트롤 누르고 그냥 조정하면 됩니다. 자, 여기다 맞춘다고 볼게요. 왼쪽 하단을 조정을 해도 왼쪽 상단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또 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 아무리 가도 왼쪽 하단은 그 자리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개체를 조정할 수 있는 테두리 코너 핸들 부분이 오브젝트에 딱 맞닿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그냥 이렇게 쉽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쪽 부분에다가 붙이는 작업을 한다고 볼게요. 자유변형.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미 전체적으로 한번 자유변형이 먹은 것들은 테두리 상자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브젝트 꼭지점에 맞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조정하기가 약간 힘들어지죠. 자, 여기다 맞춘다고 해보면요, 밑에 부분 조정을 합니다. 여기가 아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정은 됐는데 지금 예제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쉽게 됐는데, 여튼 그래서 자유 변형 도구를 이용을 해서 사진 위에다가 그 원근감에 맞게끔 배치를 하는 작업을 할 때 포토샵이 월등히 편하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일러스트 화면으로 돌아가서 바와 이 채널 문자 사이에 이제 입체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두 번에 나눠서 이제 포토샵으로 불러 드릴 거예요. 자, 불러 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이제 작업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이 사이즈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는 지금 이게 사이즈가 없습니다. 이 사진에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몇 cm고 이 높이가 얼마인지를 저는 알지 못하고, 제가 만든 간판도 사이즈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잡은 거예요. 간판도 지금 사이즈가 없어요. 대략적인 걸로 그냥 그린 거기 때문에 일단 여백이 위아래로 여백이 이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박스를 그려놨는데, 이 코너에다가 표식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녹색으로 할게요. 표식을 코너에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네, 이렇게 표식을 붙여주는 이유는 이걸 두 번에 나눠서 포토샵으로 붙일 건데 위치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요. 이 테두리 박스는 없애주고요. 자, 이 위에 거에서는 바만 남겨놓겠습니다. 밑에서는 요것들을 찌워주고요. 자, 요거는 대략 15에서 20cm 정도 튀어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한 8cm 정도 튀어나오게 되고요. 이 위에 이게 얹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 채널 사인이 보통 요 정도 되는데 훨씬 더 복잡한 경우라면은 뭐 더 나눠서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불러드릴 수도 있겠죠. 일단 바탕이 될 거를 먼저 키보드에 컨트롤 C를 눌러서 포토샵에다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픽셀로 붙여넣고요. 아, 죄송합니다. 마우스가 아니라 마이크를 건드렸네. 그리고 또 나머지도 컨트롤 C, 포토샵에다 컨트롤 V로 붙여넣겠습니다. 이 붙여넣기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일단 붙여놓고요. 이름을 정해줄게요. 위에 거는 채널 문자라고 했습니다. 채널 문자. 밑에 거는 바라고 해놓죠. 네, 지금 레이어가 이렇게 됐는데요. 일단 채널 문자는 눈을 비활성화 해가지고 화면에서 일단 꺼놓고요. 요거를 이제 위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자유배정 도구를 이용해서 일단 충분히 확대를 한 상태에서, 자, 아까 이제 여기다 이제 맞춘다고 그랬으니까 이 꼭지점이 키보드의 컨트롤 누르고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였죠, 여기. 밑에 부분 먼저 맞추고 윗부분을 지금 계속 컨트롤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모양 조정이 다 됐으면 키보드 엔터를 눌러서 일단 입혀주고요. 그 다음에 색상을 요거를 잠깐 색상 오버레이를 통해서 다른 색깔로 녹색으로 전해 놓을게요. 자, 그리고 채널 문자를 이제 켜놓고 요거를 마찬가지로 이제 사이즈를 조정해서 여기다 맞춰주겠습니다. 저 사각에 아까 더미로 붙여놓은 여기다 이제 맞추면 되겠죠. 어느 한쪽 맞춘 다음에 그 위에 거 맞추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맞추게 되면은 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필요 없는 부분 이제 찌우면 되겠죠. 밑에 레이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찌워주겠습니다. 자, 밑에 있던 이 색상 오버레이 효과는 휴지통으로 보내버리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원근감에 맞춰가지고 왜곡은 시켜줬는데 입체감을 줘야 됩니다. 자, 충분히 확대를 한 상태에서요. 일단 발을 먼저 입체감을 줄게요. 키보드에 컨트롤 J를 눌러서 사본을 하나 만든다. 레이어를 복제했는데 이 사본이란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한 칸 밑으로 내릴게요. 키보드에 컨트롤 왼쪽 대괄호 누르게 되면은 레이어가 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컨트롤을 누르고 아랫 방향과 오른쪽 방향 화살표 키를 번갈아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적당하게 이제 이동이 될 때까지 위치를 잡아 주시고요. 키보드에 컨트롤 U를 눌러서
자, 밝기를 약간 어둡게 해주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두께는 요정도, 입체감은 요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위에 거를 복사한 거라 이 전화번호가 약간 슬쩍 지금 비쳐 나옵니다. 그냥 올가미 툴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을 하고요. 네, 스포이드로 여기 색상을 추출해서 Alt 딜레트로 색깔을 칠해줍니다. 그럼 아까 삐져나왔었던 전화번호의 흰색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메꿔줄게요. 확대를 하고 올가미 툴로, 네, Alt를 누르고 직선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Alt 딜레트로 색상을 채워주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lt 딜레트로 일단 선택하고 Alt 딜레트로 색상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올가미 툴로 요만큼만 선택을 해요. 해서 Ctrl U를 눌러서 밝기를 약간 밝게 해주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이제 그늘진 부분하고 약간 차이를 두는 거죠.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드롭 섀도우를 적용을 해가지고 약간 입체감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자 효과. 자, 전체 조명을 끄시고요. 각도는 지금 120도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불투명도가 너무 진한 것 같으니까 약간 흐리게 해주겠습니다. 네, 확인. 그리고 이제 채널의 입체를 만들어야 돼요. 채널 문자를 컨트롤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제를 하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왼쪽 대괄호로 밑으로 내려주겠습니다. 자, 요거 이름을 입체로 바꿔줄게요. 입체. 문자의 입체. 네, 이렇게 바꿔주고 이거를 이제 여러 번 복사를 할 거예요.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를 하고 컨트롤 아랫방향, 컨트롤 오른쪽 방향 이렇게 해서 몇 차례 복사를 할 겁니다. 자, 키보드에 컨트롤 J 눌러서 보면은 오른쪽에 레이어가 복사된 게 보이시죠? 컨트롤은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아랫방향과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은 복제된 게 약간 이제 오른쪽과 아래로 픽셀이 밀리게 되죠. 또 복제를 컨트롤 J 아래 오른쪽, 컨트롤 J 아래 오른쪽,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해서 이렇게 지금 입체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문자 입체 4번을 다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컨트롤 E, 2는 숫자 2가 아니라 영문 2입니다. 컨트롤 E 눌러서 머지를 해주고요. 근데 지금 외곽선까지 그대로 복제가 되면서 이쪽 왼쪽 부분이 약간 어색한 게 남아있죠. 이거를 컨트롤 U를 눌러서 백색으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순수하게 백색으로 만들어주고 다시 컨트롤 U를 눌러서 밝기를 또 내려서 회색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백색 입체인데 발광면보다는 아무래도 회색으로 해주는 게 좀 보기에 더 사실적으로 보이겠죠. 자, 이렇게 됐으면은 자, 이제 닷지독으로 이제 조정을 해주는데요. 지금 노출은 2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0이 되면 굉장히 세잖아요. 그리고 범위는 중간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브러쉬 크기는 키보드에 그 대괄호 있죠. 왼쪽 꺽쇠, 오른쪽 꺽쇠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적절한 사이즈로 조정을 해준 다음에 Alt를 누르고 문질러 주면은 어두워집니다. 반대로 Alt를 떼고 문질러 주면 이렇게 밝게 표시가 되고요. 아랫부분은 Alt를 누르고 자, 이렇게 몇 번 그어줍니다. 농도가 약하다 싶으시면은 키보드의 숫자 키를 눌러서 노출을 약간 진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안쪽 부분 같은 경우는 어둡고 밑에 부분은 약간 어둡겠죠. 이런 부분 어둡고요. 여기도 어둡겠죠. 자, 하이라이트는 약간 더 줄여서 Alt를 떼고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은 하얗게 나옵니다.
자, 요 정도로 이제 입체감을 손을 봤다고 보고요. 입체 문자 4분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림자를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조명은 꺼주시고 방향은 120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농도만 약간 줄여줄게요. 거리값도 약간 줄이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되면은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건물 벽 위에 채널 사인이 이렇게 올라간 모습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로 설명드릴 거는 이렇게 시안을 잡고 나면은 이게 조명용 채널 사인이다 보니까 이제 야간신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야간신을 만드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진을 사실은 야간에 보면은 야간 사진과 주간 사진이 틀린 점은 야간에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상가 건물이긴 한데 위쪽은 지금 주택이죠. 이제 유리창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베란다가 있고 이쪽에서 사실은 빛이 나와요. 밤에 보면은 빛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이 포토샵에서 처리해주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낮 사진 가지고 밤으로 변경하는 게. 그런 부분은 무시를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밤에 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낮에 찍은 사진과 밤에 찍은 사진을 똑같이 위치를 맞추려면은 삼각대를 낮에 세워놓고 와야 돼요. 자물쇠 쇠사슬 같은 걸로 삼각대를 이제 고정을 해놔야겠죠. 훔쳐가지 못하게. 카메라는 떼어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카메라를 삼각대 위에 고정하고 다시 똑같은 위치를 찍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여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제 여건상 그렇게 못하니까 여기서는 낮 사진을 가지고 허접하게 그냥 밤 사진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배경을 키보드에 컨트롤 J를 눌러서 배경을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컨트롤 U를 눌러서 밝기를 조정을 해줄게요. 네, 마이너스 55도 정도 되면은 사진이 충분히 어두워집니다. 근데 어색하게 지금 창문에 지금 태양이 비추는 게 지금 반사돼서 보이네요. 이거 뭐 어쩔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냅두고 야간신인 점을 감안을 해서 지금 채널의 입체 부분에는 조명이 투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농도로 어둡게 해줘야 됩니다. 자, 낮신을 대비를 해서 문자 입체 4번은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고 밑에 거는 끌게요. 요거를 컨트롤 U를 눌러서 농도를 마이너스 5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밝기를. 네, 어두워졌죠? 그리고 예, 이 바 부분도 어둡게 해줘야 돼요. 이 두 개를 싸잡아서 컨트롤 J, 바 4번도 컨트롤 J 해서 요거를 같이 묶겠습니다. 밑에 두 개는 원래 있던 거는 끄고요. 이거를 마찬가지로 컨트롤 U를 눌러서 마이너스 50으로 입력을 해줍니다. 끝났네요. 이게 이렇게 되네. 야간씬을 좀 거창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채널이 전광이라 굉장히 간단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 갈바판을 판에서 이제 전화번호 있는 쪽만 아크릴을 대서 전화번호가 또 밤에 밝게 빛나게 할 수도 있는데, 자, 그 점은 무시를 하시고요. 이 채널을 백색이 아니라 RGB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안에다가 이제 백색 LED가 아니라 RGB LED를 넣어가지고 색깔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입체가 아니라 문자를 선택을 하시고 이것도 복제를 해 놓는 게 좋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더블 클릭해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해 줍니다.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편집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RGB 화려하죠?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 확인을 눌러주고 각도를 조정을 해주는데요.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가로 이 정도로 해줍니다. 그리고 비율을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의 폭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혹은 마우스로 씬을 클릭해서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려면은 이 채널이 만약 후광이라고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조명이 투과가 안 되고 뒷면에 구멍이 뚫려 있어 가지고 안쪽에 설치된 LED를 통해서 뒤쪽으로 이제 광이 뻗치는 거죠. 그런 효과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채널 문자 4번을 하나 복제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J 눌러서 복제를 하고 요거는 끌게요. 자, 입체를 복사를 했네요. 문자를 해야죠. 요 문자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그럼 요것도 이제 밤 되면은 어두워지겠죠? 네, 요 정도로 해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입체 후광 효과는 문자 입체에다 넣어야 되네요. 보니까 네, 입체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열고 외부 광선을 선택을 해줍니다. 외부 광선에서 색상을 백색으로 일단 해주고요. 그 스크린 모드로 하면 되고, 자, 크기를 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스프레드를 조정을 해서 붓을 이제 빛 퍼짐이 이제 뭉툭해지거나 약간 더 자연스럽게 퍼지거나 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컬러는 여기서 이제 조절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촌스럽네요.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후광은 조절이 가능해요. 이 후광이 나온다고 보면은 이 문자는 약간 더 어두워야 돼요. 네, 이런 식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좌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